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LS증권 리테일 부문의 윤지호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3개월 만에 나오신 거죠? 아 그랬나요? 네네. 네. 3개월 만에 3개월 전에 뭔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예 별 말씀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 곡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뭐 제가 맡고 있는 사업부가 아무래도 네.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리테일 부문. 네.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참 아쉬운 거는 보통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으면 네. 자신 자신 있게 좀 이제는 정말 매력적이라던가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닌가요? 뭐 저는 계속 올해로 보면 이제 주가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 반등 나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박스권 장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상달 열 힘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거 있죠. 박스권의 천장을 뚫을 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3천을 견인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도 있고 했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와서 보면 이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체력이 약해됐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제가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제가 올해 주제로 가져온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몇 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높았다가 이제는 실망이 막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 실망의 구간에서 주가가 언더슈팅도 할 수 있고 언더슈팅 안 한다면 뭐 적절한 가치는 뭐 2,400 전후라면 매력적이라 보지만 여하튼 뭐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나 기분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 제가 목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네. 몇 군데 이제 좀 방송 같은 데 나갔을 때도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한 달 텀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 시각을 얘기했었는데 네. 다만 좀 긍정적인 거는 시장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거죠. 아 이제는. 예, 그렇죠. 뭐 당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도 제가 올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뭔 얘기인가 하다가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점들은 그 긍정 요인이지만 동시에 아직도 여러 가지 제가 보는 데이터 상으로는 뭔가 의미 있게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동기가 잘 안 보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우리 박스권을 봤었죠. 예.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하우스의 의견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뭐 과거 빼고 그 20년 이후에 보면 대략 한 세 차례 저점을 보면 PBR로 0.83배에서 84배 정도라면 바닥이 나왔었어요. 네. 8월 5일 날 막 그때 급락했을 때도 실적으로 그때 0.86배에서 돌아섰었거든요. 네. 그런 0.83배 하면 지금 대략 2,373인데 373 이게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저번 9월이 되니까 네. 자본 총계가 확 늘어나니까 한 배도 거의 2,790이었는데 2,850까지 올라온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뭐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뭐 한 배 이상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한 배 갈 때마다 두드려 맞았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이게 이제 물론 올라왔지만 자본 총계가 그래서 그런 거지만 기대하기 힘들고 하단을 보면 뭐 많이 빠지면 0.83배라면 이론적으로는 뭐 한 2,500 깨지고 뭐 2,400 뭐 400대 초반까지 가는 금액이 나오더라도 사실 단기적으로는 또 사야 될 구간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향 해야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고민인 거죠. 예. 동시에 또 문제는 뭐냐? 우리는 신시는 어차피 이랬다 치겠는데 네. 어떤 추세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도 좀 불안 요인이 보인다는 게 오히려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적 상승을 한다면 어떤 때 있었죠?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게 우리가 2005년부터 한 2009년까지 엄청 좋았잖아요. 네. 이때 어땠죠? 우리 기억해 보시면 중국이 WTO 들어왔을 때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성장으로 미국이 안 좋아도 그렇죠. 중국의 성장. 뭐 사실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도 엄청 늘어나고 예.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았을 때였죠. 그때는 패권 전쟁이 없었죠.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고 싸게 생산해서 주니까 인플레도 안 나고 금융위기 때 한번 탁 두드려 맞은 뒤에는 사실 전 세계의 생산한 거 대비 성장 대비 무역 성장 GDP라는 게 결국 총생산이니까 네.
무역 성장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내년부터 이게 더 급속히 떨어질 걸로 전망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수출 기업들이 한국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 상달 열 만한 힘이 잘 안 돼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그래도 올해 우리나라 기업 주도주란 게 뭡니까? 그때마다 수출주의 상품 이번에 뭐 라면이 네. 됐다가 뭐 화장품이 됐다가 조선주가 됐다가 뭐 이런 게 다 수출이 핵심인데 네, 그렇죠.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거는 결국 무역이 크게 성장해야 되는데 뭐 오늘 저녁에 결국 미국의 대통령 토론회가 있겠지만 뭐 해리스나 트럼프나 뭐 결국 무역에 대해서는 자국 위기주의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중국을 배제하는 거에 싸움이거든요. 중국이 배제가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뭐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좀 문제고 또 하나 고민거리는 상당에 대한 처음에 또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준 거 하나 걱정거리. 네. 사실 우리가 G20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는데 다들 많이 봐요. 사실 이거 올라갈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게 올라갈 때는 밀려봤자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밀려도 추세상으로. 예, 제한적.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빠져도 한국 버텨주는데 예. 이게 꺾이면 우리는 빠지면 많이 빠져요. 예. 왜 방금 전과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수출 우리나라 중심. 수출이 되니까 수출이 전 세계 경기가 꺾여 수출이 꺾이면 근데 그 대략 대략 봐도 지금 그 소위 이거 몇 가지 선행 지표들을 보면 늦어도 내년 1월 빠르면 올해 12월이면 이 지표가 꺾일 것 같다 선행 지수가 지금 꺾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꺾이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4분기는 어떻게 버텨준다 치는데 내년 초가 되게 고민스럽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야. 내년 초까지 추세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을 받아도 예. 밀리면 사는 조정이라는 거죠.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도 박스피의 있으니 하단이니까 예. 뭐 2,500 깨지면 이거저거 고민을 해보고 2,400 다가오면 그래 한번 더 비중을 늘려보자. 아직은 박스피니까. 네. 근데 박스피가 아닐 확률도 생기는 거죠.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내년에는 박스피가 아니라 박스피 하단을 열어놔야 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다. 뭐 이게 뭐 크게 할 건 없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MSC 그래서 OECD 선인수가 꺾였을 때 뭐 이럴 때도 있어요. 12년부터 15년 보면 그냥 옆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런 고민거리가 있고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내년 초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1월이 되면 여러 군데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들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의 부채 유예 한도가 1월이면 또 마무리되는데 근데 뭐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너너나도 돈 푼다고 해놨는데 쉽게 이게 뭐 되겠어요 지금. 하여튼 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 전 미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그 부채 한도 협상 문제는 뭐 거의 때마다 계속 근데 반복되는 이번에는 거죠. 약간 선거가 누가 되든지 간에 바로 대선 직후니까. 그렇죠. 첫 번째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상당히 그 눈차가 역전됐다가 해소되면 주가 조정받았다.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경기 침체기와 확장의 침체기 보면 장기금리, 단기금리의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건 제가 네. 그린 거예요. 예. 카피하지 마시고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네. 훨씬 더 변동성이 이제 그쵸. 나타나고. 제가 이걸 어떤 책 쓰려고 한다가 만들어놨던 그림인데 제가 이거의 그림을 뭐 이 앞에 내용 썼던 거는 뭐 책 내용은 아니니까 아직. 근데 핵심은 우리가 자꾸 금리를 유동성으로만 바라보지만 예.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예. 주식의 입장에서 제가 그래도 한 꽤 오래 봤잖아요. 네. 경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의 그 장기와 단기금리를 갖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런 국면으로 침체 국면으로 이제 좀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국면을 잠깐만 한번 찝어 주시겠어요? 그럼 이건 이 상황이잖아. 요 그림에서 잠시만요. 요 그림에서 현재 위치가 지금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위치로 한번 찝어 주신다면 원래는 네.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이때는 어땠어요? 예. 단기금리가 더 역전이 돼요. 높고 역전되어 있었잖아요. 네. 역전에서 해소가 될 때가 침체 구간이라는 게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 침체. 생각이에요. 제가 그려놓은 건데 이거는 뭐 이게 채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뭔 개소리냐 할 수도 있어요. 뭐 저 말 실수했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편하게 해도 뭐 되죠. 여쭤보면 돼요. 예. 예. 아니 근데 예. 지금이 예. 이제 한동안 거의 한
1년 반 정도 벌써 됐나요? 네.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돼서 이게 경기 침체 신호내만의 그 논쟁이 엄청 길었었고 네. 이제는 단기 금리보다 이제 미국제 2년물보다 10년물이 이제 위에 살짝 올라가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 그쵸. 같은데 이게 장단기 금리가 재역전된 그 근본 배경을 놓고 보면 네. 그다지 정상적이진 않을 거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프로에서 뭐 과거에 뭐 토론했던 거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한 2년 전에 이제 나스닥이 폭락한다고 얘기하면서 네. 주장했던 분들의 공통적 생각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여기서. 맞아요. 이거 역전됐으니까 경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침체 온다. 평균 몇 개월 뒤에 왔다. 뭐 어. 해가지고 뭐 그런 주가 폭락.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되게 반신반의인데 이제야 좀 들어주는데 뭔 제가 헛소리냐. 역전됐을 때는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단기 역전은 경기 침체, 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고를 했을 뿐이에요. 예. 진짜 경기 침체가 임박하거나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해소가 되겠죠. 왜 해소가 되죠? 아까 방금 전에 단기 금리가 내려오니까. 단기 금리가 내려오니까. 예. 단기 금리가 왜 내려옵니까?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내릴 것 같으니까. 내릴 거니까. 예. 이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맨날 그런 거 아니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이것도 저 반론할 얘기는 있는데 여하튼 뭐 요때 이 90년 이후만 보더라도 뭐 사람들 요거 순간 여러 가지 순간을 갖고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의미 있는 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금 시장이 IT 그 2000년대 이후에 시장에서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역전되었다가 해소될 때 미국 주식 조정이 깊었었어요. 저 하늘색이 S&P 500이에요. 네, 썼고 이때는 역전이 거의 안 나와. 이거 잠깐인데 이거는 의미 네. 있는 게 아니고 뭐 예. 이 정도는 뭐 역전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드디어 해소가 됐잖아요. 예. 이제부터 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무서운 일이. 근데 뭐 그렇겠어요. 뭐 근데 진짜 아니,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섭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아이 뭐.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아까 보니까 여기도 책이 있던데 예, 예. 코스톨라니 책이 앞에 있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 맞아요. 저 네네네. 안쪽에 있어서. 예. 저도 매우 좋아하는데 코스톨라니가 이걸 똑같이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약간 조작해서 예. 보는 건데. 아 달걀 이론. 그렇죠. 달걀 1호를 좀 금리가 정점 치면 사실 예금에서 빨리 채권으로 옮기는 게 맞았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채권 투자를 하는 게 맞았죠. 네네네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쉬웠죠, 너무나. 미국채 10년물이 뭐 거의 막 5% 육박할 때. 그렇죠. 그때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 이제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상승가 멈추는 순간에는 그래? 미국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그럼 그때 그 고민을 하는 거고 뭐 어떻게 했던 간에 그때는 하여튼 채권 투자하는 게 낫고 이게 좀 내려와서 진짜 경기 침체기가 오면 사실 엄밀하면 부동산은 먼저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이때 금리를 많이 내릴 거니까. 먼저 부동산 금리를 많이 그러니까 금리가 가장 좀 특히 투자 부동산 아파트 말고 네네. 이런 거는 거의 금리에 연동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PF 문제들 언제 풀리냐 물어보면 저는 결국 그거는 금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정부가 금리 못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결국 금리가 저점이 나와서 금리를 내리다가 이제 멈추면 그때도 주식을 사야겠죠. 이게 기본적인 모형인데. 뭐 이대로 그대로 진행은 안 되겠지만 대략적인 가늠은 자산매를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여러 사이클을 본 제 입장에서는 맞더라. 다 떠나서 뭐 장단기 역전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금리는 정점을 쳤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한 대충 한 지금 비국면? 그건 제가 이걸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맞다. 이걸 되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저걸 이제 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네. 이거 읽으셨네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여기냐 여기냐 물어보면 제가 알 수 없는데 지금 금리를 정점 쳤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들 요새 맨날 매일 뭐 어느 지표 나오면 어떤 사람은 경기 뭐 이게 어떻게 나빠지냐 뭐 경기 하강 약한 하강인데 이거 갖고 왜 떠드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이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온갖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는데. 갑자기 소시지가 왜 나옵니까? 그러게요. 이게 이제 달라스 연은 텍사스의 달라스 연은에서 이런 문장을 했어요. You are preparing for the recession을 준비하고 있다. 분체를 경제가 악할 때 소세지 수요가 확대된. 그러니까 고기를 비싸게 못 먹고 소세지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 대신에 그러니까 쌀 소시지로. 지금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예.
어려운 사람들 어렵나 보죠. 미국도 지금. 그렇겠죠. 또 양극화도 되고. 아니 뭐 제가 사람들이 하도 경기 침체는 왜 오버 뭐 경기 저는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에요. 저는 뭐 전략했었고 뭐 네. 주식쟁이지 제가 뭐 굳이 뭐 경제학자들 생각도 없고 경제학자들의 논리 방법이 그렇고 이렇게 엄청 로지컬하지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요새 경기 침체 얘기만 하면 무식한 얘기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예. 이제 오늘 이제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하게 9월 FOMC에서 9월에 뭐 25bp 이상 하기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요번에 25bp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11월이나 12월에 비컷 할 것 같잖아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125예요 지금. 25, 50, 50 합쳐서 125bp를 그쵸. 연내 내릴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긴 한데 예. 또 그만큼 내릴 수 있느냐는 또 별개 이야기잖아요. 그 근데 페드 이제 결정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50bp 인하를 왜 이렇게 시장에서 처음에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참 지금도 제가 사실 네. 대표님이 저한테 50bp 인하는 호재입니까?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호재다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창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맨 처음 제목에 담긴 의미예요. 예. 높아진 기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가 너무 노랜딩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 많이 노랜딩의 기본은 뭐냐면 그냥 물가가 잡히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를 내려주는 거고 경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뭐 우리 해피하게. 솔직해지자고요. 몇 네. 개월 그 얘기들 하면서 3천 간다. 삼성전자 10만 원 얘기하고 뭐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네. 여기서 이제 진검수가 벌어질 것 같아요. 드디어 연준이 금리 액션을 취하면 장난기 역전 해소가 되는데 50bp 인하했을 때 이걸 유동성의 보강으로 본다면 시장이 한 번 더 버블로 가겠죠. 한 번 더. 네. 시장이 제일 기대하는 아직도 이거 상당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물려 있는 분들이면 한 방이 남아 있어 이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유동성이 보강된다는 측면이라면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제가 올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많은 분 뭐 저 아저씨는 왜 옛날 거 같고 자꾸 얘기하지만 옛날부터 잘 안 변하는 디지털 지금까지 달라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항상 경기 침체는 갑자기 왔었고요.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비컷식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고용이 안 좋아졌어요. 약간 후행적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50, 100 비컷 할 때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업률이 취소했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다 그랬잖아요. 다 요 얘기만 해요. 여기. 요때는 95년도 요때 했잖아요. 네. 이건 이때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 결국 보험성 인하다, 인슈어런스 컷이다 얘기를 하지만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 하면 2000년대 IT 버블까지 갔으니까.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면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고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시그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